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어느 때보다 북적여야 할 서점이지만 요즘 서점은 위기다. 온라인 서점 쏠림 현상과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서점을 찾는 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지역 대표 서점인 계룡문고 이동선 대표는 위기 속에서 서점의 체질 변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서점인이자 독서 운동가, 대전의 아이들에게는 외계인 아저씨로 불리는 이동선 대표를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외계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외계인인데 저는 계룡문고 대전 지역 향토 서점 계룡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이동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요즘에 인공지능의 출현과 디지털 콘텐츠 홍수 속에서 예. 또 반대로 이제 독서의 중요성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제 대형 서점 최근에 반디앤루니스나 인터파크 이런 서점은 다 부도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시기에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큰 서점들도 부도가 나고, 근데 뭐 이미 작은 서점들은 인터넷이 출현을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숫자상으로는 한 7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장이 줄은 거, 뭐 단양분이 빠져나가고 문구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매장을 차지하고 이런 거 치면 한 80% 이상이 줄었다고 봐야 할 정도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자꾸 있으라고 하니 이제 인터넷으로 더 많이 가서 인터넷 서점들은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서점은 30% 이상 그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죠. 오죽했으면 그런 서점들이 문을 닫고 파산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코로나만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을 어떤 독서교육, 독서운동을 해도 스마트폰을 이기는 독서교육 없잖아요. 스마트폰한테 완전히 뭐 독서는 사망했다 할 정도로 최근 지표에 의하면은 2015년도 유엔에서 발표한 그 국민 독서량이 전 세계 192개국 중 몇 위쯤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꼴찌 166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EBS에서 문해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 책도 이렇게 당신이 문해력원에서 최근에 이 책도 나오고 했는데 문해력이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거거든요. 문맹률은 세계 최저예요. 글자 알면 뭐합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독서량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에 급감하니 서점 매출은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그 지식 산업에 엄청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근본적으로 네. 국민들의 독서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어떠한 뭐 것들이 필요하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실천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독서 교육, 독서 운동 수도 없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독서교육, 독서운동을 보면은 거의 70년대, 80년대 그때 하던 것 지금 변한 게 없거든요. 독서교육은 1차 독서는 컴퓨터 게임한테 다 케어패 됐어요. 그 케어패 되는 거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시대로 오니까 이건 사망이에요. 첫 임신했을 때 부모 교육, 애들 독서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구의 보건소에서 이걸 철저하게 교육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는 데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나는 보건소에 가서 여러 차례 하고 산후조리원까지 가서 하는데도 정말 반응이 좋아요. 지금 아이들이 그 조기 과잉 학습에 따른 그 과부하가
얼마나 이게 심할 정도인지.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학습지 이것저것 해야지. 네. 학원 여기저기 다녀야지요. 내가 이런 거를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우리 사지선다양, 오지선다양 이런 거 하는 거는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전쟁 때 군인들 뽑으려고 이거 임시 써먹었던 걸 갖다 급하게 써먹은 걸 우리는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응? 대전에서 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계셔가지고 또 책 읽어주는 아빠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책 읽어주는 아빠를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 꾸준히 이어가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소개 좀. 독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책 읽어주기더라고요. 그거를 네. 이제 어린이 책, 우리 유명한 작가나 비평가나 네. 독서 교육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초대하고 또 저도 관심 있게 그런 관련 자료와 책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역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내 성격이 다 바뀌었어요. 나 정말 내성적인데 네. 요즘에는 아주 전문 강사가 됐어요. 읽어주는 책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세요? 책들은 이제 제가 직접 읽어도 보고 네. 또 전문가들이 추천한 책들. 책들 또 유명 작가가 낸 책들 이렇게 검증된 책들을 네. 제가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또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아, 이 책을 하는 게 반응이 좋겠다. 이럴 땐 이 책, 저럴 땐 저 책. 그래서 그걸 뭐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든 세대를 거쳐서 하는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여러 해 전부터 하는데 정말 반응이 좋아요. 어르신들 반응이 말로 할 수 없이 좋아요. 아, 어르신들이. 예, 그래서 노인정, 노인대학, 요양원, 그렇구나. 그 외로운 어르신들한테 네. 이 책 읽어주기, 책을 좋아하게 되면은 뇌가 활성화되니까 치매가 예방된다는 거예요. 소개를 외계인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건 네.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아, 외계인, 외유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림 동화책, 외유. 예, 얇은 거. 네. 그 책 속에 외계인이 나타나는데 네. 이제 외요, 질문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 선진국들의 그 교육의 목표가 되게 그 질문쟁이로 키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치사학 김정희 선생 그 제자들 가르치는 방도요, 의문당이었어요.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입식이잖아요. 네. 말 잘 듣고, 시키는 건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야,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시키는 공부나 해. 숙제 빌렸잖아. 야, 이 자식아. 어른한테 외유가 뭐야? 이렇게 혼내잖아요. 근데 그 책은 외유를 마음껏 하게 하니까 애들이 외유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그 여기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계속 아빠가 뭘 얘기할 때마다 딸이 계속 외유 계속 나가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외계인들이 나타났어요. 우주선이 나타나서 외계인 그 대장이 탁 나타나가지고 지구인들아 마음껏 들어라. 우리는 너희 지구를 파괴하러 왔다. 사람들은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딱 한 사람 릴리만 빼고요. 갑자기 릴리가 습관적으로 왜요? 다른 사람들 벌벌 떠는데 그랬더니 외계인이 왜냐고 그게 우리의 임무다. 왜요? 보잘것없는 별을 없애버려야 우리 위대한 외계 제국의 이름이 빛나기 때문이다. 왜요? 왜냐하면 그건 위대한 왕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왜요 해야지요. 그래서 애들이 막 왜요 하다가 파괴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가만히 자꾸 얘가 왜요 하니까 이 대장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왔지? 맞아. 우리가 왜 파괴해야 되지?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우주선 타고 가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니까 외유가 재밌네요. 네. 지구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주인공 외계인 외요 아저씨가 된 겁니다. 외요.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애들이 외계인 왜 오셨다? 왜 오셨어요?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또 내가 너희들 납치하러 왔다. 뭐 선생님 납치하러 왔다. 그러면 와 좋아요. 뭐 학교에 가서 독서 교육을 요청하면은
1시간 책 읽어주기 하고 재밌게 하고 1시간은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뭐 글쓰기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이스크림 내기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럼 또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값 어떻게 하지? 선생님들 걱정하잖아요. 뭐 걱정해 얼마 된다고 내가 다 그냥 탁 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 수십 개 뭐 애들 숫자대로 다 사고 그리고 축구하고 그리고 애들이 아이스크림 막 먹을 때 있죠.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집중을 잘 한다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교육적이고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건 참 교육적으로 괜찮다. 서점 같은 경우에 사실 유명하고 뭐 대형 서점 이외에는 뭐 연예인들이 하는 서점 정도 그런 것들이 유명하지 사실 관광 명소로 특화된 서점 같은 거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이나 뭐 일본 등에는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동화마을, 네. 책마을 네. 이런 데가 수도 없이 많고 또 일본에 제가 오래전에 갔었는데 깊은 산속에 그림책 이런 그림책들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서점과 도서관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길 갔었는데 야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깊은 산속에 이런 책만 한쪽 집은 서점이고 한쪽 집은 도서관이고 이제 서점이 이제 도서관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책만 빡빡하게 꽂아놓은 게 아니고 책도 쉽게 볼 수 있게. 와, 내가 거기서 1박 하고 왔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슬프기도 했고 우리가 일본한테 그 일제 치하에 36년 그 이상 당한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 죽겠는데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그들은 독서량이 또 엄청나잖아요.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그거에 지금 어떻게 이 나라 독서 선진국을 만들까 이게 제가 미쳐 있고 또 서점인으로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책 읽는 사람이 많아야 서점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서점들 뭐 연예인 아까 얘기하는 서점 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요즘에 동네 책방들 또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데 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죠. 책만 팔아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고 또 기존의 서점들이 그 인테리어 이런 걸 많이 바꾸고 구색도 좀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참고서를 안 팔면 서점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문구류나 이런 것들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 여기에서 우리가 서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걸 단순한 비즈니스 공간이라면은 서점 없어도 돼요. 인터넷에서 다 살 수 있어요. 훨씬 편하고. 대전시는 참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정말 모범적으로 이런 데에다 신경을 쓰시는 게 참 좋아요. 역시 철학도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재작년이죠.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고 여기 홍종원 시의원님이 그 발의해서 통과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중에 온통대전 그 서점 지역 서점에서 이용하면은 특별 캐시백 지급을 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기세 이상을 했고 올해도 그게 이어지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 도서 구입비가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매년 도서 구입비가 그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 그거를 지역에 이제 인증받은 지역서점 인증제에 의해서 인증받은 서점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시나 교육청에서 명단 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내려보내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공공도서관에서 그 매년 책 사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지역에 입찰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서점, 인증받은 서점에서만 책을 살 수 있도록 그걸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가 있다는 게 정말 좋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이제 그 경상남도에 이제 여민동락이라든가 요즘에 그 제주도에 그 있다는데 아이들한테 책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지역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수 있게 이제 요게 정말 중요하죠. 온통대전처럼 지금 온통대전이 작년하고 올해 이제 5억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정말 가뭄에 담비고 정말 그것 때문에 살아남고 이렇게 오는데 내 욕심이긴 좀 하지만 한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좀 매년 1억씩 좀 해줬으면 정말 지역서점 활성화가 엄청나게 되고 그게 이제 독서량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살 수 있는 카드를 뭐 연간 그 지난번에 그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이런 걸 보면은 연간 뭐 한 30만 원 이상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했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매달 조금씩 하는 거지. 몇만 원씩 해가지고 나눠서 한 달에 책 몇 권 살 수 있게. 그럼 자기 돈으로 또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죠. 지역서점을 정말 부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독서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독서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요 교육비가요 확 다운돼요. 오히려 실력은 수십 배 올라가고 제가 20년간 증명했는데 뭐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대전에 학교 앞이라든가 동네라든가 가보면은 정말 서점 열심히 한두 해가 아니에요. 30년, 40년,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오랜 노하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 정부 차원에 조금만 지원이 있으면은 날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그 지적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인 사람들이 인터넷을 만나면 날개를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살기 좋은 마을,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께서 말씀하신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독서 토론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또 강좌도 열고 저희가 30년 동안 해온 것들을 또 그분들도 일부 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또 그런 데에 도서관계라든가 작가, 출판 이쪽 분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어요. 네. 좀 강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좀 못하는 게 많거든요. 뭐 얼마 안 돼요. 지금까지 계몽운동이 먼저 있잖아요. 시대가 갔어요. 온통대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온통대전처럼 인센티브를 주면 자꾸 와서 책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럼 그 계몽운동이 다 따라와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맛을 보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꾸로예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대전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온통대전 이거를 정말 우리 허 시장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온통 지역화폐가 또 중소상인들 업체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독일은 이런 걸 한대요. 정부에서 지방정부나 자녀 손잡고 서점까지 걸어가기. 그런 캠페인. 자녀 손잡고 서점까지 걸어가기. 저녁에 가면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돌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날마다 하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아니 어느 요일을 정해놓고 이날은 서점까지 걸어가게. 서점이 없네요. 그러면은 서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문 곤다 대전역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한두 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대중교통, 그런 때는 대중교통에서 걸어가게. 이런 문화를 이것도 하나의 계몽운동이지만 계몽운동 필요하죠. 캠페인 필요하죠. 이거를 대전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굿모닝 충청과 함께 하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캠페인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도서실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해요. 그거는 시나 교육청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 교육하고 부모 교육, 이 그림책, 독서 교육을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들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매년
한 4회, 5회 강좌를 한 1년에 2번씩 정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3살 버린 여든가는 요 시기, 그거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사실상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첫 임신했을 때, 이때부터 해야 돼요. 책 읽는 어떤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우리 대전시를 좀 더 된다면 멋있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동선 대표의 바람처럼 정부와 지역, 그리고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역 서점의 부활도 그다지 먼 일 같아 보이진 않는다. 이번 주말 가까운 지역 서점으로 가족들과 나들이 한번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